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포시즌 호텔 유유한 가는 날입니다. 유유한 24번째 방문이고요. 오늘 제가 어저께 여기 오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먹을 게 없거든요. 정말 제가 리스트를 다 정리를 해봤어요. 한 6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화로 쪽은 버전까지 생각하면은 3, 4개 더 늘어나는 건데 메뉴로 치면은 한 6개밖에 안 남아서 오늘 먹을 게 많지가 않아요. 팽이버섯 돼지고기 청판입니다. 돼지고기 청판은 예전에 먹어봤는데 이제 팽이버섯이 들어간 돼지고기 청판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마토, 은행, 산마를 곁들인 돼지고기 보양탕. 이거는 뭐 먹어본 것 같은데 안 먹어봤더라고요. 얼마 생긴지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러시안 룰렛 가볼까 생각합니다.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러시안 룰렛으로 화로 있잖아요. 그 광어를 제가 안 먹었더라고요. 광어 요리 중에서 그 2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특제 소스에 쪄서 나오는 칭정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 하나는 튀겨서 나오는 건데 가볍게 쪄서 나오는 버전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러시안 룰렛입니다. 총 6개 남은 것 중에서 이제 3가지를 제가 선택했는데 나머지 3가지는 이 음식들하고는 조금 잘 안 맞아요. 조화가 잘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양주식 볶음밥을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화로 요리가 나오니까 그거랑 좀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좀 배가 차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 12월 달에 뭐 유유한 뿐만이 아니라 포시즌 전체 레스토랑에서 페시티브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특정한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 메뉴하고 조금 추가된 메뉴로 구성되는 건데 그 메뉴들 중에 복건성 볶음밥이 있어요. 그걸 먹기 위해서는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세트로만 구성이 되고 그 세트 하나에 22만원이라서 볶음밥 하나 먹으려고 44만원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복건성 볶음밥이 메뉴로 편성되면 제일 좋고 양주식 볶음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메뉴가 빨리 늘어야지 저도 먹을 게 생기는데 뭐 먹을 게 없어요. 다 먹어가지고. 아무튼 유유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뮤즈 부시입니다. 두반장으로 버무린 새우와 드링크 2잔입니다. 두반장으로 살짝 버무린 새우는 매운기가 살짝 입맛을 끌어올립니다. 새우맛 자체는 보통이었습니다. 포시즌스 호텔에서 12월 한 달을 거의 페스티브 기간으로 잡고 각 레스토랑마다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드링크에도 추가된 것 같습니다. 자몽이 들어간 음료였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이 음료는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오렌지와 진저가 들어간 음료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망고도 살짝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요리는 팽이버섯 돼지고기 청판입니다. 예전에 돼지고기 청판을 먹어보긴 했었는데 최근에 팽이버섯 버전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청판은 쌀가루로 만든 청판 피 안쪽에 다진 돼지고기와 팽이버섯으로 만들어져 있고 특제 소스에 청경채를 곁들여 먹습니다. 청판 굉장히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팽이버섯 핑계대고 돼지고기 청판 다시 먹는 느낌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청판 겉면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쫄깃쫄깃한 건 아닌데 찰기가 좋은 편이고 다진 돼지고기와 함께 먹기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청판피와 다진 돼지고기의 식감 때문에 팽이버섯의 식감은 잘 안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꽤 맛있었습니다. 특제 간장 소스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이전에 먹었을 때는 소스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위쪽에 있는 청판은 맛이 적절했는데 아래쪽은 소스에 많이 잠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짠맛이 강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소스 양이 좀 줄어들어서인지 밸런스가 맞네요. 청경채는 아삭아삭한 식감까지는 아니었지만 부드럽게 잘 익혀져서 청판과 함께 먹는 데는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다진 돼지고기의 비율은 꽤 높은 편이었고 잘 다져진 돼지고기 사이사이로 알갱이 같은 돼지고기가 식감을 자극해줬습니다. 팽이버섯의 존재감은 그리 크진 않았지만 돼지고기 청판은 확실히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문한 요리는 토마토, 은행, 산마를 곁들인 돼지고기 보양탕입니다. 최근에 나온 스프 카테고리의 요리입니다. 토마토, 은행, 산마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돼지고기 보양탕이라고 하기에 몸보신 좀 해볼까 하고 시켰습니다. 돼지고기 살코기가 나온 줄 알고 저 하나 시켰는데 돼지고기 내장이 나왔네요. 제가 순대 끓은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만에 포시즌스 호텔에서 다시 만났네요.
스프는 상탕으로 만든 고급 스프입니다. 토마토가 시원함을 더 강화시켜주고 상탕 자체에 담백함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돼지고기 돼지 내장 스프는 처음입니다. 10년 전까지 순대 오마카세로 먹었을 때 그중 하나였던 그 돼지 내장이고, 순대를 끊어서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보양탕에 살코기가 아닌 돼지 내장이 나올 줄 몰랐네요. 사실 메뉴판에는 정확히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영문 메뉴에 말이죠. 그래서 돼지 내장 효능을 검색해 봤는데 비타민 A, 비타민 B, 미네랄이 풍부하고 염증 예방과 체내 면역을 좋게 한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보양이 되긴 하겠네요. 제가 너무 돼지 내장을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산마와 은행은 식감을 자극하고 토마토가 전체적인 맛을 잡아줘서 괜찮은데 돼지 내장 먹을 때만 갑자기 순댓국 먹는 느낌입니다. 내장 부위라 그런지 내장 먹을 때만 돼지 냄새가 좀 났습니다. 뭐 그래도 다 먹긴 먹었습니다. 돼지 내장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순대 다시 사 먹을까봐요. 세 번째로 주문한 요리는 오늘의 메인 요리, 시가로 판매되는 활어 요리 중 광어찜입니다. 활어인 광어 한 마리를 쪄서 나오고 특제 소스를 부어서 파채와 고수를 함께 먹는 요리인데, 중국에서 생선 요리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찜 요리 방식, 징정입니다. 중국식 생선찜을 편의상 징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전에도 활어 요리를 몇 번 먹었었는데 징정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평범해서였습니다. 말 그대로 뭐 거의 중국식이긴 하지만 그냥 생선찜이니까 큰 의미를 찾지 못했는데, 오늘은 좀 심플하게 조리된 요리가 먹고 싶어서 징정으로 주문했습니다. 광어의 가시는 다 발라놓으셔서 그냥 이렇게 떠먹으면 됐습니다. 먹기 너무 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선회로도 광어를 잘 사먹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 광어를 찜으로 먹어보기는 아마 난생 처음일 겁니다. 근데 이 요리가 그런 거부감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생선의 익힘 정도가 아주 좋아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광어찜을 처음 먹어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회로 먹는 느낌과는 너무 달랐고, 파채와 고수의 조합 그리고 소스도 부드럽게 잘 어울려서 중식다운 느낌과 맛을 잘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하면서도 알찬 광어살이 생각보다 맛있네요. 광어에 대한 선입견도 바뀌었지만 중국식 생선 요리 스타일인 징정에 대한 인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부드러운 나름의 맛이 괜찮았습니다. 뭔가 좀 질리지 않을 듯한 그런 맛이라고 할까요? 생선찜을 시켜서 밥이 좀 고프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뭐 별로 밥 생각도 나지 않았고, 이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요리로서 그냥 이대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초반에 몇 번 앞접시에 떠먹으면서 줄어드는 광어를 보고 역시 양은 좀 부족하긴 하겠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줄어들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요리인 양주식 볶음밥이 나오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양주식 볶음밥의 조리가 아직 안 들어갔다면 취소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광어 한 마리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네요. 아무튼 어찌나 잘 쪄낸 광어였던지 제가 가진 광어의 이미지를 아주 많이 바꿔준 고마운 요리였습니다. 양주식 볶음밥 취소한 게 마음에 걸려서 디저트를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이미 다 먹어보긴 했지만 미안해서 하나 더 시키려고 하는데 마침 직원분이 오셔서 디저트를 권해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알고 오셔서 메뉴판을 보여주신지 정말 놀랍습니다. 디저트로 주문한 자몽을 곁들인 망고 사고입니다. 예전에도 먹었던 디저트이긴 한데 그전보다 더 예술적인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한 폭의 유화 같은 디저트네요. 맛은 망고가 들어있어서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자몽이 중간중간 톡톡 터지는데 망고도 큼지막하게 잘라져 있어서 먹기 좋았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디저트였습니다. 사실 유유 안에는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망고 디저트가 따로 있긴 합니다. 그 디저트는 다음 달에 한 번 더 먹으면서 다시 리뷰해보겠습니다.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뿌띠끌을 챙겨주셨습니다. 와, 예쁘기도 하네요. 안에는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가 있고 바깥쪽은 레드 초코로 코팅해준 다음에 그 위에 레몬 마멀레이드, 또 그 위에 자스민 잎을 올린 부티크입니다. 페스티브 기간이라 그런지 12월에 아주 잘 어울리네요. 맛도 있었지만 너무 예뻤습니다. 아참, 오늘 시가로 먹었던 활어 광어찜은 얼마 나왔을까요? 13만 5천 원이었군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거 디저트 값이 왜 포함되지 않은 거죠? 디저트 값 포함 안 돼 있는데 괜찮은 거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시시. 사랑합니다. 오늘도 정말 잘 먹고 서비스 잘 받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